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단원 한눈에 보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1894년부터 1910년 동안 진행된 사건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 저 내용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학습지와 교과서를 보시면서 다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1894년으로 가시죠. 1894년에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1차 동학 농민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 1차 동학 농민 운동에서는 이제 농민군들이 황토현 전투나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어디로 가게 되냐? 전주성으로 가게 됩니다.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제 논란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SOS 요청해 라고 했더니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농민군과 전주성에서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각지 지방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이제 농민군들이 원하는 개혁을 집행하고자 하죠. 그리고 이제 청일 양국 군대에게 이제 물러가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일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청일 전쟁 직후에 이제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1차) 가보개혁을 진행을 하게 되죠. 이에 맞서서 농민군들은요 2차 동학 농민운동을 잠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는 거죠? 동학 농민운동을 벌이게 되고 이제 공주 오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 연합군에게 패배를 하게 된다. 자, 일본은 1차 가보개혁을 강제로 진행을 시키지만 사실 청일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간섭은 좀 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갑신정변이랑 동학농민운동에서 백성들이 원했던 개혁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추진된 게 1차 가보개혁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1차 가보개혁 때 실행이 됩니다. 신분제라든지 과거제가 폐지가 되고요. 재정은 탁지하문으로 일원화시킵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악습이라든지 구시대 관습을 좀 폐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던 일본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간섭을 해볼까 해서 시작한 게 2차 가보개혁입니다. 이때는 김홍지뿐만 아니라 그 일본이랑 연결고리가 있었던 박영효가 연립내각을 세우고 이 박영효를 통해서 일본이 이 개혁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내용은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교육 입국조서 반포하고 이런 내용들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 일본의 승리로.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일본에게 랴오둥반도를 청나라가 주는 것이었죠. 할양하는 것. 여기에 반발한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하게 되고
이걸 보고 있던 조선 정부는 이제 기댈 것은 러시아뿐이다 라고 이제 칠러 내각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명성황후를 살해하죠. 그리고 이어서 제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 뭐였습니까? 단발령. 그러자 이에 반발해서 이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이 뭐였습니까? 바로 을미의병이었죠. 특징은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는 유생이나 양반 출신이 이제 사회적인 지배층으로 역할을 하면서 출신들이 주도를 했다. 자, 을미사변 1년 뒤인 1896년에 고종은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살겠다. 악원파천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많은 이권들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최애국대우 조약을 앞세운 많은 국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철도보설권이라든지 금광채굴권이라든지 삼림체벌권이 넘어가게 되자 우리 나라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다른 나라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백성의 힘을 모으고자 했던 것이 독립협회, 바로 서재필이 주도를 했죠.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신문을 발간하고요. 독립문을 건설하고요. 그 옆에 독립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집회라고 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 열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관민공동회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헌의 6조를 채택하고 고종에게 건의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의회를 설립하고자 중추원의 그 구성 내용을 좀 개편하는 중추원 관제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를 세우고자 의회 설립운동. 실제로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 독립협회의 활동에 좀 불만을 가지고 있던 보수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는 모함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위기를 느낀 고종이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악원파천 1년 뒤인 고종은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나라를 새롭게 다시 세우겠다. 나라의 이름도 바꿉니다. 대한제국. 자신에 대한 칭호도 바꿉니다. 황제. 그리고 대한제국의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광무개혁의 핵심 사상은 구본,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그래서 이제 황제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황제가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원수부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양전 사업을 통해서 땅의 크기와 위치를 측량해서 근대적 토지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게 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런 광무개혁은 사실 아건파천 직후였기 때문에 러시아 세력과 일본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런 와중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결국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요. 일제는 이 러일 전쟁 중에 두 가지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한일 의정서죠.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일본이 한반도의 어느 곳이든 군사기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독도도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1차 한일 협약으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왔던 재정고문이 일본인 메가타잖아요. 메가타가 와서 뭘 했냐?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꾸게 되는. 그리고 이 외교고문으로 왔던 것이 누구냐? 이 스티븐슨. 기억나시죠? 스티븐스. 자, 그리고 러일 전쟁이 끝나기 전에 미리 그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조약들을 체결해 놓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맺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과 2차 영일동맹,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그 승리한 이후에 러시아와 맺은 포츠머스 조약. 이 조약의 공통점이라 함은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대국들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거리낄 게 없죠.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 중요하다고 했죠. 일단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합니다. 빼앗아 가고요. 이 외교권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이때 이제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온 게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종은 이에 반발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되죠.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또는 정미 7조약 체결하게 되는데요. 한일 신협약의 핵심 내용은 외교권만 담당하던 통감의 권한을 행정권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게 되고요. 이후에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아 가고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이때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반발해서 의병 활동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했던 을사의병, 그리고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했던 정미의병. 자, 계기는 을사의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평민 출신 의병장의 활약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돌석 활약을 하게 되고, 정미의병의 계기는 이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뭐 규모라든지 전투력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제 일제는 이 의병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 칸으로 가시면 이제 애국 개몽운동 활동이 있는데요. 애국 개몽운동의 이제 시작은 지난 장에서 배웠던 독립협회로 볼 수 있겠죠. 이 독립협회 뒤에 이어서 1904년에 보안회, 그 다음에 뭐 헌정연구회 이런 단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안회는 우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게 되고요. 1905년에는 이제 헌정연구회, 의회 설립과 입헌 정치를 주장했고, 이것의 뒤를 이어서 대한자강회, 설립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단체의 가장 중요한 단체죠. 신민회. 신민회의 핵심 내용은요, 다른 단체들과 달리 공화 정체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들은 왕이 있는 정치 체제를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체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신민회는 거기서 좀 벗어나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는 대성학교나 오산학교, 산업 분야에서는 자기회사, 태극서관, 그리고 이제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만주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제 배고인 사건으로 해산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 1907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빚을 나라가 갚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갚자. 국채 보상운동.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국채 보상 기성회가 조직이 되고요. 다양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대한매일신보가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 그 두 시간으로 2단원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서 꼭 추가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더 써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